자, 삼성 SDI에 왔습니다. 역시 첫날이라 엄청 많네요. 각형은 셀토팩 하기가 좋죠. 그렇죠. 네. 또 각형 자체가 이제 금속 하우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셀들이 각각의 힘을 분산해서 스트레스를 나눠 받는 걸로 차체 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대신에 밀도를 엄청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셀토팩이 이제 밀도가 좀 낮은 셀들로 전체 밀도를 올리기에 좋은 그런 구성입니다. 비용 절약하고 네. 그러면서 돈 아끼는 티 안 나고. 그렇죠. 뭔가 근사하게 말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셀토팩이라는 이 테크닉은 소비자한테 좋은 테크닉은 아니에요. 이걸 차세대 기술이다 어쩌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처럼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배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셀토팩은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셀 모듈 팩이 맞다.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그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셀의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결국 모듈이라는 것도 안정성 확보의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라, 이걸 빼면 뺄수록 공정도 줄어들고 공간도 확보되니까 밀도 차원에서는 셀토팩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게 논의가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마치 그 미래 기술인 것처럼 이제 막 소개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중국은 셀토팩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조금 우려가 되죠. 사실 셀토팩이 아예 셀 밀도가 올라가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지, 아예 셀 밀도를 확 높여놓고 모듈 팩으로 가는 게 안전하긴 하죠. 화재가 났을 때 모듈이 하나 더 있어서 네. 확산 방지를, 지연을 확실하게 시키거든요. 그렇죠. 모듈이 있으면. 요번에 저희 아이오닉 9 보고 왔잖아요. 네. 아이오닉 9이 모듈 방식으로 벌써 110kWh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NCM9 배터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듈로도 충분히 한 차량에서 100kWh 이상의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모듈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키워드 4개가 있는데 요걸 해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제조 기술. 이게 최고의 제조 기술이라는 수도 있겠지만 셀을 최고의 제조 기술로 만들지 못하면 셀토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네. 안정성 극대화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정성이 극대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셀의 안정성을 극대화해야지만 셀토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 해석해서 해야 돼요. 부피 활용 최대화, 이건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부피 활용 최대화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격 가격이 경쟁력.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네네네. 가격 경쟁력, 즉 소비자한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요 세 가지 전 단계가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셀을 만들어야 셀토팩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안전성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셀의 안정성이 이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부피가 활용 최대화를 하면서 가격, 코스트를 낮추니까 기업에게 유리한 방법이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각각 셀의 이 금속 엔클로징이 하중을 다 분산해서 나눠 받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그렇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내부에 있는 양극, 분리막, 음극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셀토팩이라는 구조 자체는 이 안전에 있어서는 사실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거꾸로 지금 여기서 최고의 제조 기술을 하는 건, 우리는 이 패키징이 그 정도의 강성이 나오고 그 정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 설명이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기업은 매번 유리한 얘기만 하죠. 네. 만져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 엔클로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짝 우려스러운데, 요 정도면은 이게 지금 1T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부 열폭주 1T는 되겠는데? 1T가 될까 말까. 한 1T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1T여도 내부 열폭주에서
보통 이 정도면 1분을 못 버텨요. 삼성 SDI의 열전파 차단 기술 경쟁력. 네, 열폭주 셀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벤트가 있으니까 네. 벤트를 통해서 내부에서 생성된 가스가 먼저 방출이 되면서 화염을 이쪽으로. 근데 이게 저 살짝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네, 화염 방출구가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쪽에 BSA 상에서 뭐 단열 시트라든가 이런 걸 깔지 않으면 사용자 쪽으로 분출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 요즘은 단열 시트 다 까니까. 네. 약간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파우치든 각형이든 원통이든 결국은 이제 같은 리튬이온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동일 구조의 셀이에요. 네. 이 형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태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 각형이 셀트팩 만들기 좋지. 세트팩 만들기 좋고요. 좀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소비자한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기업한테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죠. 팩을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게 파우치고, 네. 요거는 이제 원형하고 달리 원형은 원 사이사이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형이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각형 셀을 또 많이 써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많이 쓴다라는 건 싸게 만들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팩을 중국이 많이 해. 네. 싸게 만들기가 좋다는 거고, 각형을 중국이 많이 해. 싸게 만들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 각형을 그러면 이렇게 미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파우치 공정 대부분이 LG하고 SK한테 특허가 있어요. 특허 때문에 그렇죠. LG, SK도 그 특허 전쟁으로 2조 원이나 SK가 물어냈잖아요. 그 물어낸 것 다시 현대차에 납품한 걸로 다 까먹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 코나하고 네. 쉐보레 볼트 그거 하느라 2조 다 썼어. 그렇죠. 야, 어떻게 거기서 받아서 리콜을 하나?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거 누구 기술이냐 이걸 놓고서도 막 닥터지게 그렇죠, 싸웠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제트 폴딩 기술 자체가 원래 처음 LG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닥터지게 싸웠죠. 그러니까요. 연구원 뭐 100여 명 정도를 빼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두 회사에 등떠 밀려서 네. 각형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각형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 그렇죠.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BMW 또 이 아우디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은 이 각형 셀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네. 이 두 회사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특히 삼성 SDI 셀을 좀 많이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때 BMW가 삼성 SDI하고 협업을 하면서 네. 삼성 SDI에 대한 신뢰도가 부쩍 올라갔죠. 그렇죠. 이트론, 이제 이트론. 아우디 Q6에 이렇게 들어갔다. 100kWh의 용량으로 들어갔고 셀이 180셀이 들어가 있네요. 충전 시간도 꽤 괜찮죠, 이 정도면. 네네. 사실 이런 파우치형 외의 타입들이 이제 셀 내부 저항 때문에 이 고충전, 그러니까 빠른 충전을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게 지금 10에서 80% 22분이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균 속도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셀의 완성도는 그래도 각형 중에서는 역시 삼성 SDI다. 그냥 피크 스피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 저하 없이 내주는 게 충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요. 이게 피크를 치는 방식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쓰는데 네.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그 다음에 온도 때문에 이제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러면 점점 시간이 늘어지고 네. 이런 게 이제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빠르게 배터리 온도를 올리니까 네. 배터리 온도를 올리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 피크로 인해서 순간 고시 레이트를 받으니까 셀에 데미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야겠죠. 지금 캐패시티가 100kWh인데 10에서 80에 22분이면 꽤 준수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서 이것 좀 바꿔야 돼. 충전 시간 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다 이게 100% 되는 건 줄 알잖아.
저건 CC 모드 구간만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모든 배터리가 다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전기차 배터리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카메라나 그 스마트폰도 10에서 80%가 제일 빠릅니다. 심지어 저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보통 20에서 80이었죠. 그렇죠. 네.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제 10에서 80. 그래서 이렇게 아우디 Q6에 들어가고 전고체는 전시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파일럿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물로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전에는 목업이라도 이렇게. 근데 누가 전고체를 제일 많이 달까? 제일 먼저. 제일 먼저요. 네. 저는 그래도 아직 삼성에 한 표 주겠습니다. 삼성. 네. 이거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현재까지의 샘플 공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셀이 나왔어요. 요게 사이드 터미널. 네네네. 전고가 낮은 세단을 위한. 왜냐하면 이제 사이드 터미널 탭을 옆으로 냈다는 뜻이죠.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건 탑 터미널. 네. 그럼 이만큼 올라가야 네, 되거든요. 여유 공간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 요런 의도고요. 이걸로 줄어드는 공간이 그래도 몇 센치 될 겁니다. 뭐 1, 2cm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런 해치백이나 CUV, 네, 이런 거는 SUV는 이제 똑같지만 좀 더 큰 네, 셀을 쓰겠다. 크면서 위쪽으로 네. 전극이 있는.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위한 폴 사이즈. 보통 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GM에 쓰인 방식. 그렇죠. 투레이어로 해가지고 쓰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소위 얼티움 플랫폼에 쓰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 사이 공간도 아깝다 우리는. 네. 그냥 톨로 가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이드 터미널. 네. 요게 이제 세단의 공간을 채워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옆으로 이어지니까 위쪽으로 높이가 안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비거셀 SUV 등에 들어가는 거고, 요게 이제 톨러. 요러면은 굉장히 많은 셀을 적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GM 얼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이어를 원 레이어를 얹으면 일반 세단, 네. 투 레이어를 얹으면 이런 픽업 트럭 이런 네. 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뭐 픽업 트럭용 아예 따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 공간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만큼의 밀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 SDI는 뭐 저쪽에 원통형 한번 보러 가죠. 많이 쓰고 계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 요게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쓰는 18650.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동 공구용이라서 나름 이제 고시레이트용. 그러네요. 예. 어우. 2170. 네. 네. 요즘 이제 공구들도 2170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고, 네네. 18650이 그전에는 표준 규격이었는데 전기차 나온 이후로 2170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동 공구들 출력도 높아지고 구동 시간도 늘어나고 배터리가 정말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에너지원이에요. 요거 갖고 싶다. 잔디깎기? 네. 디월트사의 전동 잔디깎기. 여기 그러네요. 집지기까지 있는. 네. 요거 이제 스마트폰요. 네, 갤럭시에 들어가는 파우치들 전시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탄산 리튬을 사용하고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이라 전기차하고 달라요. 네. 근데 배터리는 뭐 다 리튬이온 방식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라는 게 이제 전기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전자를 분리해서 그게 전기를 내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에너지 장치는 똑같은데 그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양극재가 이제 3원계냐, 네. 리튬, 코발트, 망간 혹은 거기에 알루미늄까지 해서 4원계냐, 아니면은 LFP 인산염 철을 사용하느냐, 네. 혹은 코발트 옥사이드처럼 해서 네. 코발트를 주요 그 양극재의 주요 원료로 사용해서 이 산화 방식으로 사용하는 요 스마트폰 배터리냐, 이런 양극재나 이제 활성 물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지금 여기 이제 안 써 있는데 얘네들은 목업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뜯어보신다면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뜯어보시면 얘네들은 약간 전압이 좀 더 높아요. 네. 약간 하이 볼테이지 셀이라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바일 기기에서 전력 변환을 할 때 전압이 너무 낮은데 그 아래쪽까지 쓰려면은 이게 너무 설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력 변환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라고 못 부르는 게 단일 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셀입니다. 그냥 셀입니다. 네. 우리가 구분할 때 하나는 셀, 2개 이상 묶으면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라는 말이 조합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2개 이상이 되면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500K의 충방전을 한다. 그렇죠. 탄산 리튬의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이 이런 거라 전기차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보면 돼요. 네, 전기차는 기본 1000회 이상. 1000회 이상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전구체가 제일 먼저 사용이 돼야 네. 될 이 코인셀인데 네네. 요걸 이제 전구체로 이제 곧 대중화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화재 위험이나 폭발 위험에서 크게 그래서 그 위험도가 떨어지죠. 사실 에너지 양이 작다 보니까 이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원통형 배터리 이제 46파이에 80, 95, 100, 120. 오, BMW가 지금 주문한 게 이 95하고 100. 95. 두 가지. 네. 120은 아마 이제 픽업이나 뭐 큰 트럭을 위한 용도로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가면 또 적합하죠. 그리고 80은 어차피 이들도 테슬라의 그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00 사이클. 좋네요. 일시 레이트에서 70%까지 그렇죠. 3000 사이클 꽤 좋은 거고, 전 이거 좀 괜찮은 게 네. 하부 벤트. 아, 보통 벤트는 상부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시는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부 벤트. 4680이든 뭐 46110이든 46120이든 파워뱅크 구성하기도 좋겠다. 네. 저렇게 나오면. 지금은 대부분 2170 쓰는데 그렇죠. 46120을 딱 파워뱅크로 구성하면 한 3kW, 4kW 고용량 구성하기 참 좋겠네. 가장 문제가 이제 46 시리즈로 갔을 때의 밀도를 올리는 게 지금 쉽지 않아서 다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네.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나 전동 네. 오토바이에 이런 그런 데 예,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걸 까보면 안에 이런 식으로 네. 보통 2170이나 18650 구성이 돼요. 이 안에는 이제 18650 들어있네요. 네, 요거는 이거 46110 사이즈가 얘는 4695 정도 9? 되겠죠. 네, 그러네. 이제 46 시리즈 항상 고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작은 파워뱅크나 네. ESS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용량이 꽤 되겠는데? 네, 이게 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원통이 커지면서 탭에 아예 이 드릴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나사산이 아. 파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탭을 얹기가 그러니까 편해요. 공정이 많이 단순화되겠네. 네네. 조립 공정에서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저 46파이가 되면서 밀도 문제가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네. 처음에 이 로드스타나 세단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이 사이즈가 나왔는데 넉넉하게 4695나 46100 고좋게 했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어쨌든 46파이가 되면서 안에 이 말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말거든요. 이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말아요. 그냥 말면서 얘네들 겹이 쌓이면 여기서 이동성이 떨어지고 여기서 내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내부 저항 증가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온 전달이 느려지기 그렇죠. 때문에 밀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네. 그리고 특성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그 제조 공정이 그 좀 단순하고 네. 불량률을 잡기가 좋은 특성이라 빠르게 대중화가 된 건데 그렇죠. 고밀도를 높이기에는 이 롤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스태킹이 제일 좋지. 맞아요. 층층이 쌓는 게. 지금 삼성이 각형이 답이다 저렇게 써놓은 이유도 네. 각형도 롤 방식인데 네. 각형에서 스태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각형에서 스태킹을 쓰는 대표적인 게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 네. 삼성도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접히는 공간을 좀 말리면서 접히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네, 근데 각형도 이제 그쪽에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렇죠. 뭐 봐야죠 이제 어떻게 될지.